글로벌 에너지 현황과 함께 에너지 섹터의 투자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에너지머니. 오늘은 SC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환경 얘기할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이상기후 때문에 걱정인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의 그 카호카 댐이 붕괴되면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댐 붕괴는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그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 그러니까 체르노솜에서 이게 터진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네. 일단 이게 이 카호카가 사실 이제 이 지역에서 상당히 큰 그 농업 지역인데 여기를 쓸어버렸거든요, 물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서로 이 댐은 서로 남 탓이다 그러고 지금 조금 공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댐이 붕괴가 되면서 여기에 흑토지대가 지금 타격을 입었고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여기에서 농업, 즉 밀이라든가 옥수수 등 농사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도 일단 여기에 이제 그 구글 맵에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본 자료인데요. 네. 이런 상당히 큰 이 댐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터지면서 완전히 그 범람을 해버렸는데, 그래도 그 체르노빌 사건에 비하면 아무래도 그냥 수해니까 일단 댐 복구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향후 이제 재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곡물 타격이 일단 일정 부분 있는 거고요. 그 환경 관련해서는 뭐 슈퍼엘니뇨 온다 또 이런 얘기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현상이고 작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건가요?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요거를 상당히 좀 네. 크게 다뤘는데, 거기서 지금 가져온 자료 보시면은 이제 여기 빨간 게 이제 수온이 따뜻한 그 수온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는 현상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걸로 보게 되면 현재 걸쳐 있는 게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에 지금 걸쳐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동남아 지역이 이상 기온이 일어나서 40도 이상의 고온이 발생하고, 네. 지금 현재 그 이번에 지금 벼를 심어가지고 저기는 보통 한 3모작에서 4모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벼들이 다 타 죽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 쌀 가격이 이틀 전까지 해가지고 대략 한 $19를 넘어서 거의 $20까지 이제 부셜당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다시 이제 안정세를 잡은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사실 이로 인해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오는 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 현재 요 자료로 냈을 때 엘니뇨로 인해서 이제 그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요 자료 보시면은 인도라든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좀 그 상당히 좀 잘 사는 국가들, 그 다음에 남미에서도 상당히 좀 그래도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GDP 감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좀 심화가 좀 더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곡물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카호카 댐 붕괴 이후로 실제로 영향들을 좀 주고 있는지 가격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지금 5월까지 그리고 이제 6월 초반까지 봤을 때는 이제는 지금 어느 정도 밀하고 옥수수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 두 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가격에, 2년 전에 가격 비슷하게 지금 그 자리에서 박스권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자리는 맞는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카호카 댐 붕괴 때문에 지금 곡물 가격이 요동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특히 북미 지역이 상당히 가뭄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름 밀 쪽이 작황이 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6월, 7월 사이에 자칫해가지고 만약에 이 전체적인 작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7월부터 해가지고 밀 가격이 자칫하면 $9대까지 갈 수 있고, 옥수수는 지금 현재 $6대에서 간신히 지금 지키고 있는데 $7대를 좀 돌파할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 댐 붕괴 이후에 막 곡물 가격이 막 급등을 하고 막 요동을 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네, 지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네. 게, 왜냐하면은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이게 네. 밀 가격이 한 거의 그렇죠. 2배 가까이 뛰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뭐 무슨 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에그플레이션, 지난번에는 설탕값 오른다고 했던 이제 슈거플레이션, 이번에 이제 밀크플레이션 걱정이 커진다. 밀크플레이션은 뭡니까? 이게 이제 사료값이 올라가가지고 네. 옥수수가 이제 주가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옥수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상단에서 막혀 있긴 한데요. 이 사료값이 이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곡물 가격이 약간 하락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안정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료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됐고 이게 고스란히 그 낙농 원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우유 가격이 지금 많이 생산이 올라가게 된 거죠.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농림수산부 자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사료비가 전체적인 우유 생산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더 생산하는데 비용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원유 가격은 즉 원래 있던 그 원래 우유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지금 예. 현재 그 상당히 유통 마진이 단계가 많다 보니까 이 과도한 유통 마진으로 인해서 지금 우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유값이 또 오를 수도 있겠군요. 낙농 농가도 어렵네요.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우유 소비가 옛날만큼 이제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막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어쨌든 음식료 관련된 주들이 영향을 받을 텐데, 그죠? 곡물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일단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국내 음식료 업체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잠깐 그 네.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설탕 가격이 네네. 아직 안정이 안 돼 있거든요. 예.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설탕 가격에 안정이 안 돼 있는 게 지금 이 식품 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예. 보셔야 되고 지금 설탕이라든가 이 스낵하고 음료수 가격이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설탕 가격인데 현재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남미하고 그 다음에 이 동남아 지역에 그 원당 쉽게 얘기해서 사탕수수를 만드는 곳에서 지금 사탕수수도 지금 타 죽어가는 네. 상황에 와 있다 보니까 생산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설탕 가격이 이런 강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주는 당분간은 일단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막 편차가 있게 오르니까 음식료가 함께 오르는 게 아니어서 네. 곡물 관련주에 관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지금 좀 저평가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그런 상태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현재 이 기후 변화로 해서 밀하고 옥수수 생산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현재 어느 정도 쌓아놨던 재고량들이 자꾸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눈을 좀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은 어쨌든 여기 이런 상황에서는 음식료주하고 해서 당분간의 상승을 조금 더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사료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일반 식품 관련주도 괜찮은데 일단 사료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돌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사료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식품 쪽으로 조금 돌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 이제 곡물 가격이나 상품 이제 곡물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농작물이나 오신 길에 유가도 좀 체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우디가 뭐 독자적으로 감사를 한다 그러면서 유가가 좀 올랐다가 이후에 보니까 유가가 $70 밑으로 내려왔죠. 많이 빠지던데요. 유가 네. 동향 좀 체크해 주세요. 지금 이제 그 WTI 같은 경우는 네. 이 아래로 $65. $68로 예, 제가 65달러에서 예. 85달러 사이를 지금 네. 크게 바운드를 주고서 이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올라가기 가장 힘든 이유가 우선 미국의 금리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페트로 달러다 보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국제유가는 갑자기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 이번에 같은 경우도 어제 CPI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네. 어제군요. 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를 보면은 휘발유 가격만 20% 이상 지금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은 금리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심리가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저유가가 계속 기조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이 현재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도 지금 더디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유가 상승이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은, 즉 두바이 쪽도 그렇게 $75를 넘기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CPI 지표에서도 아까 보셨듯이 일단 그 휘발유가 20% 이상 내려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그 저유가 기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 국제유가는 박스권 안에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제가 볼 때 연말까지는 이 상태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는 뭐 올라도 걱정이고요. 너무 오르면 부담이고요. 또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면 경기 회복이 안 된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안정권에 있는 게 좋은데, 박스권이라고 하면 아까 밴드를 어느 정도 말씀하셨었죠? 밑으로 $65고 위로는 $85를 잡고 있고요. WTI 같은 경우.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 $75, 즉 72에서 한 $76 사이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WTI 기준으로 65에서 85달러 수준의 지금과 같은 박스권을 유가 전망하셨습니다. 에너지머니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한번 확인할까요? 예, 그러게요. 오늘 조금 아쉽네요.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은 이제 또 내림세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오르락 내리락인데 코스닥은 이제 초반보다 비하면 지금은 거의 이제 상승폭을 반납했고 역시나 뭐 어제 뭐 5개 종목 거래정지 이거는 오늘 거래정지 시켰잖아요. 그 영향은 뭐 지난번처럼 무슨 그런 소시에테 제너럴 사태는 아닌데 결국 2차 전지죠. 2차 전지의 충격들을 어제 급락 오늘 좀 반등하는 것 같다가 결국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돌리지 못하면서 시장에 조금 부진한 영향을 받습니다. 예, 이슈앤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중심 잘 잡으시고 또 필요한 얘기 들으시고 또 뭐 저희가 하는 얘기가 다 맞을 수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건 또 이렇게 걸으시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죠? 정보가 많은데 가려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